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첫 시간으로 아동 문학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문학이라는 것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문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텐데요. 일단 문학이라는 것은 언어로 표현된 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통 우리 인간들은 서로 언어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게 되죠. 인간이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인간 종이 가진 고유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언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자신이 가진 생각 그리고 자신이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즐겨보기 위해서 언어를 사용하기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학이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넓은 의미에서 보면 문학이라는 것은 사상 그리고 감정이라는 것을 언어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걸 조금 더 이제 의미를 좁혀서 살펴보면 인간이 가진 감정이나 그리고 인간이 가진 정서 이런 것들에 호소하는 예술적 가치가 있는 작품을 바로 문학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문학이 가진 특징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살펴볼 텐데요. 첫째로, 문학이라는 것은 인간의 삶을 표현한 것이라는 겁니다. 인간들이 사는 삶의 모습은 굉장히 다양하죠. 이 각각의 다양한 모습들을 언어라는 어떤 체계에 의해서 문학적으로, 즉 예술적으로 표현해낸 것이 바로 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문학이 바로 작가의 상상력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겁니다. 작가의 상상력이라는 거는 물론 이 작가가 현실 세계를 반영해서 어떠한 체계를 구축한 다음에 그걸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문학이긴 하지만 이 현실 세계에 기반한 그대로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를 놓고 그것을 작가의 어떤 상상력에 의해서 허구 세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문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문학이 바로 예술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문학이라는 것이 아까 우리 문학의 개념에서도 봤듯이 문학이라는 것은 인간이 생각하는 것 그리고 인간이 느끼는 것에 대해서 예술적인 가치를 가진 작품을 문학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었는데요. 이런 것처럼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예술적인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바로 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학이라는 것은 사회, 문화적인 요소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학이라는 것이 허구의 세계를 작가의 상상에 의해서 창조해내긴 했지만 이 작가라는 사람도 어떤 한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작가가 생각해내는 상상력의 밑바탕에는 현실을 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학이라는 것은 그 어떤 한 시대의 사회적인 현상 그리고 문화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최종 산출물로 끌어낸 것이 바로 문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학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아동 문학은 그러면 무엇인가? 또 아동 문학이라는 것이 일반 문학과 그럼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인데요. 일단 일반 문학과 아동 문학은요. 문학의 주체, 즉 문학이 가진 문학을 생성해내는 사람 그리고 문학의 대상이 서로 동일한지 그리고 동일하지 않은지에 대한 여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일반 문학 같은 경우는 성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성인을 위한 성인의 문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문학의 주체가 성인이고요. 문학의 대상 역시 성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동 문학 같은 경우는 문학의 주체와 대상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즉 아동이 주체가 돼서 성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문학이기도 하고요. 또 성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문학이기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아동을 위해서
아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문학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일반 문학 같은 경우는 문학의 주체도 성인이고 문학의 대상도 성인인 반면에 아동 문학 같은 경우는 문학의 주체도 성인이 될 수 있고 아동이 될 수 있고 또 문학의 대상도 성인이 될 수 있고 아동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 문학과 아동 문학이라는 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구분해보는 마지막 정리를 해보면은요, 일반적으로 아동 문학이라는 거는 아동의 발달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성인에 의해서 아동을 위한 문학으로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앞에서 본 것처럼 문학의 주체가 성인이 될 수 있고 아동이 될 수 있지만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아동 문학이라는 의미를 놓고 우리들끼리 이제 약속하는 범위는요, 아동 문학의 주체를 성인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그것은 아동을 위해서 즉 그 대상이 아동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끼리의 어떤 약속 그리고 정의라고 볼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도 보통의 아동 문학이라고 하면 문학의 주체는 보통 성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그 대상은 아동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 문학과 아동 문학의 차이는 문학의 주체 그리고 문학의 대상이 동일한지의 여부에 따라서 일단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동 문학의 정의에 대해서 몇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좀 전에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아동 문학이라는 것의 대상은 아동입니다. 그리고 아동 문학은 그러한 아동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즉, 아동을 대상으로 하되 그 아동이 즐거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동 문학이 문학으로서의 보편적인 특성을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아동 문학도 역시 일반 문학처럼 문학의 개념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아동 문학이 예술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뒤에 가셔서 아동 문학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요. 보통 요즘의 아동 문학들 중에서 아동 문학이 분명히 문학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술적인 요소나 문학성의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어떠한 것을 가르쳐주는 것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춘 문학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아동 문학의 관점에서 보면 엄밀하게 말하면 아동 문학으로 보기 힘들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동 문학이라는 거는 그 대상의 특성 때문에 교육적인 속성을 겸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 문학이라는 것이 교육적인 속성을 갖춰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에 오히려 이것을 강조한다거나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 부분을 사실 가장 많이 염두에 두고 계시긴 하는데요. 아동 문학이라는 거는 그 대상의 특성이 아무래도 발달적인 과정에 있는 대상, 즉 아동이기 때문에 교육적인 요소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엔 아동 문학이라는 것이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문학이 가지고 있는 일단 교육적인 가치를 먼저 살펴볼 텐데요. 교육적인 가치에 대해서 이러한 문학적인 경험, 즉 아동이 문학을 통해서 어떠한 경험을 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 8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아동 문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는 문학적인 경험은 아동에게 즐거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즉, 아름다운 그림이 있고 그리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게 되죠. 아동 문학에는. 그런데 이 아름다운 그림이나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어떤 다양한 주제들을 아동들에게 제공해 주게 되는데 그러한 주제들은 본인이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하는 삶, 즉 자신의 삶을 넘어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하나둘씩 쌓여가면서 아동들은 세상에 대해서 점점 신기하다고 생각하고 또 내가 경험하지 못한 다른 세상을
세상은 어떨까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게 되고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아동 문학을 통한 아동의 즐거운 경험은 이후에 아동이 책 읽는 것, 즉 독서에 대한 동기를 유발시켜 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문학적 경험이 아동의 언어 발달, 그리고 문해 발달, 특히 문해 발달을 돕는다는 건데요. 일단 어려서부터 부모가 읽어주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같이 많이 즐기면서 자란 아동들 같은 경우는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좀 집중을 하게 됩니다. 즉,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는 태도를 형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많은 책을 읽어주는 것이 아동에게 많은 정보나 지식을 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책을 많이 읽어주시게 되는데요. 사실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부모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는 것을 통해서 부모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주의 깊게 듣는 태도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양질의 문학작품, 즉 질이 높은 문학작품들을 많이 경험한 아동들의 경우는 어떠한 이야기가 있을 때 그것이 논리적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이고 결국은 어떤 결말을 맺게 되겠구나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의 흐름을 파악하고 또 이야기의 결말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은 추후에 어떤 학습 능력의 가장 기초가 되는 능력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많은 책을 읽어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거죠. 많은 책이라고 해서 아무 책이나 읽어주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질의 문학책을 읽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좋은 문학 작품들은요, 아동이 읽고 쓰는 능력, 즉 이게 바로 문해 발달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동의 읽고 쓰는 능력의 발달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아동들에게 한글 교육을 시키겠다고 이렇게 낱글자 같은 것을 이용해서 아이들한테 계속적으로 이제 글씨를 쓰게 한다거나 귀여운 니은을 쓰게 한다거나 하는 형태의 어떤 문해 교육보다는 문학 작품을 통해서 아동들이 스스로 이 문학에 나온 내용들을 본인들이 읽어보고 또 그것들을 아주 처음부터 정확한 어떤 읽고 쓰는 능력은 아니더라도 끄적거림이라는 걸 통해서 쓰는 능력들을 좀 키워나가고 훈련해보는 그런 어떤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게 바로 문학적인 경험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요, 문학 작품이라는 것이 이러한 문학 작품을 많이 경험하는 것이 아동들의 인지 발달을 돕는다는 것인데요. 인지 발달을 도우면서 나오게 된 개념이 바로 탈중심화라는 것입니다. 자, 탈중심화라는 거는 아동의 발달 특성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텐데요. 보통 아동들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게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좀 더 인지 발달을 급격한 인지 발달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러한 문학적 경험들이 바로 이런 탈중심화를 통해서 인지 발달을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화 속에 어떤 주인공이 있으면 그 주인공의 삶에 대해서 문학작품을 읽으면서 이해하게 되고 또 그 주인공의 나의 감정이입하게 되면서 내가 직접 경험하진 않더라도 주인공이 경험하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되죠. 간접 경험을 하게 되면서 아동들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조망 수용 능력이라는 것이 발달하게 됩니다. 즉 타인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보는 능력, 이게 바로 조망 수용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통의 아동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즐거워하고 본인이 재미있어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이 즐겁고 재미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어떤 다양한 동화 속의 주인공들과 함께 다양한 간접 경험들을 하게 되면서 조망 수용 능력이 발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등장인물들, 주인공을 포함해서 다양한 등장인물들의 삶을 간접 경험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동은 자기중심성이라는 것을 탈피하게 되고 다양한 세상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로는요, 문학적 경험이 바로 아동의 상상력 발달을 돕는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우리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문학이라는 것이 작가의 상상력에서 비롯됐다라는 것은 앞에서 문학적인 개념 그리고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이미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런 문학적 경험이 바로 아동의 상상력 발달을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현실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 속에서 간접 경험을 하게 되고 그러한 간접 경험들이 바로 상상력을 키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상력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에 어떤 사회의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는 창의성이라는 것이 바로 상상력을 바탕으로 해서 발달될 수 있기 때문에 상상력이라는 것이 바로 창의성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상상력의 발달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글 없는 그림책의 이야기를 꾸며보는 경험 같은 것이 바로 다양한 추론을 해보고 또 확산적인 사고의 경험을 해볼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상력의 발달을 키워주는 데 있어서 사실 가장 좋은 방식 중에 한 가지가 글이 없는 그림책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또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준다고 할 때는 글이 없으면 책을 읽어줄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고, 또 글을 읽을 수 있게 되면 당연히 글이 있는 그림책만을 제공해 주는 것, 또 더더욱 글의 내용을, 글의 양을 키워가면서 아이들한테 그 책을 읽어줘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이런 상상력의 발달을 돕기 위해서는 글이 없는, 즉 그림만으로 이루어진 그림책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 그림을 보고 아이들마다 이야기를 꾸며볼 수 있는 경험이 다양하거든요. 또 어떤 한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꾸민다고 해서 그것이 다 동일하게 모든 아이들이 동일한 이야기를 꾸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자의 상상력에 맞는 이야기를 꾸며 나감으로써 다양하게 어떤 상황을 보고 추론해보는 능력, 그리고 또 자신의 생각을 확산시켜보는 능력, 이런 것들이 키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문학적 경험이 바로 도덕적인 판단과 가치를 발달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것처럼 상상력의 발달뿐만이 아니고 도덕성의 발달도 키워준다는 것인데요. 즉,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야기 속에 있는 어떤 도덕적인 딜레마의 상황을 아이들한테 알려줌으로써 아동들이 자기가 그 상황이라면 어떨까, 자기가 그 상황에 처한 주인공이라면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생각을 해보는 경험들이 바로 추후에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책 속에 있는 어떤 주인공이 의사라고 하면 그 의사가 이제 생쥐라고 하면 그 생쥐인 의사는 여우가 치료를 받으러 왔어요. 그런데 그 여우를 치료해주게 되면 그 여우가 자기를 잡아먹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의사는 의사의 본분이라는 게 있죠. 환자를 치료해야 된다는 본분. 이 치료하게 되면 이 여우가 나를 잡아먹을지도 모르는데 라는 그런 생각, 그런 갈등, 즉 딜레마 속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까, 그 책을 읽어보면서 본인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릴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지에 대해서 판단해 보는 그런 경험들이 바로 도덕적인 판단력과 가치를 키워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문학적 경험이라는 것이 아동의 삶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와 발달을 돕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정서적인 교감을 제공하는 문학적 경험이라는 것은요, 아동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게 되고요. 특히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또 선하고 또 어떠한 상황에서도 계속적인 노력을 하는 그런 주인공을 바라보게 되면서 그 주인공의 태도를 아동이 닮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고, 그런 아동의 바르고 긍정적인 태도가 형성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는 문학적 경험이 아동으로 하여금 일상생활 습관과 감정을 배울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인데요. 우선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인물의 생각과 행동이 자기 스스로를 그것과 동일화시키면서 내면화시키게 되고요. 그 내면화된 것을 통해서 아동은 자신에게 요구되는 적절한 규범, 즉 이래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이래야만 하는 것이다 라는 어떤 규범들을 자기가 그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되어봄으로써 또 그 인물의 생각과 감정, 느낌을 자기에게 내면화시키게 되면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형태로 발전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학적 경험이라는 것은 아동의 이야기 감각과 이야기 구조의 발달을 돕게 된다는 것인데요. 즉, 이야기 구성 능력을 키워준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주 다양한 책을 접한 아동의 경우는요,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또 어떠한 상황을 봤을 때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고요. 또 자기만의 이야기를 구성할 수 있는 능력도 발달하게 되는 것입니다.